안녕하세요. 카톡용 에디터 조윤규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내연기관 자동차 엔진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얘기를 많이 했었죠. 엔진의 기통 숫자에 따른 특징이라던가 자연흡기와 터보차저의 차이점, 혹은 MPI와 GDI의 차이점 같은 이런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조금씩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는 바로 실린더와 피스톤을 어떤 모양으로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엔진별 특징입니다. 현재 자동차 제조사에서 엔진을 제작할 때 주로 쓰이는 실린더 배치 형태는 크게 직렬형과 V형, 이 두 가지 레이아웃이 주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소수의 몇몇 브랜드만이 사용하는 수평대항 방식을 더해서 총 3가지 배치 방식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대중 브랜드 양산 차량에 주로 탑재되는 편입니다. 그 외에도 12기통이라던가 16기통처럼 약간 다기통 대배기량 엔진에 적용되는 W형 배치, 그리고 로터리 방식 같은 독특한 형태도 있고요. 물론 이 중에서 직렬형 배치가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또 대중화된 방식이긴 한데요. 나머지 다른 형태의 엔진들 또한 각각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실린더 배치 형태에 따라서 엔진의 특성이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번에도 그러면 구조적인 원리나 공학적인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기보다는 자동차를 모르는 사람이 봐도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직렬형 엔진입니다. 직렬 형태의 엔진은 이 모든 실린더를 일자로 쭉 줄 세우듯이 길게 세워서 배치한 그런 방식인데요. 현재 전 세계에서 생산되고 있는 대중 브랜드 양산차 중에서도 가장 비중이 높은 4기통 차들 대부분에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이 직렬형 엔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효율성이에요. 우선 제조사 입장에서는 설계가 굉장히 쉽고 단순해요. 게다가 엔진 실린더가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위를 덮는 엔진 블럭도 길게 하나만 제작을 하면 되니까 제조 원가도 그만큼 적게 들어가고요. 일단 만들기 쉽고 싸다는 점에서부터 굉장히 압도적이죠. 그리고 직렬 배치의 경우 실린더가 왕복할 때 발생하는 이 물리적인 진동 자체에는 좀 있는 편이긴 한데, 대신 진동의 예상 변수가 거의 다 정해져 있고 이걸 해결하는 방법론이라던가 해결책이 모두 완벽하게 나와 있어요. 이 한마디로 진동을 억제하기 위한 설계와 대처도 굉장히 쉽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진동 억제 효율이 좋아서 이건 전혀 단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린더 배치 구조도 컴팩트하기 때문에 엔진룸에 설치하고 나면 여유 공간도 굉장히 널널하게 잘 나와서 이 수리를 할 때 정비성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엔진을 수리하러 공업사에 차를 맡겨도 이 정비에 대한 공인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을 하겠죠. 이건 소비자한테도 당연히 유지 보수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그런 장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반면에 이 직렬 엔진은 실린더를 일렬로 쭉 늘어뜨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린더 숫자가 많아지는 다기통 엔진을 이런 배치 방식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길이가 진짜 밑도 끝도 없이 길어져요. 따라서 8기통 정도만 돼도 일반적인 자동차 엔진룸 안에 배치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결국 이 직렬 배치 방식은 대배기량의 플래그십 모델이나 슈퍼카 같은 차이는 적용할 수 없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보통 직렬 배치 엔진의 마지노선을 한 6기통 정도로 보고 있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래도 역시 직렬 형태의 엔진이 주로 쓰이는 카테고리는 2000cc대 배기량에서 그 중형급 이하 차량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직렬 엔진은 적용할 수 있는 배기량과 실린더의 숫자의 범위가 다소 한정적인 편이에요. 그리고 또한 다른 실린더 배치 방식에 비교하면 이 무게중심도 살짝 높은 축에 속하긴 하는데요. 다만 요즘에는 엔진에 살짝 각을 주면서 눕히는 방식으로 배치를 하기 때문에 사실 수평대항이 아니고서야 이 무게중심에서 직렬 형태 엔진이 크게 손해를 보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 이 모든 방식 중에서도 직렬 형태 엔진이 가장 전방위적으로 장점이 많고 제조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친화적이면서도 실용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현재 양산되는 대중차에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V형 엔진이에요. 실린더 상단을 좌우로 살짝 벌리고 이 지그재그로 배치를 하는 방식인데요. 엔진의 단면을 정면에서 바라보면 이 V자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런 명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V형 레이아웃의 장점은 이 엔진을 자동차 후드 쪽에 배치를 할 때 이 공간적인 면에서 강점이 있어요. 직렬 엔진 같은 경우는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거의 6기통이 마지노선이라고 했죠. 그나마 그것마저도 굉장히 빡빡하게 우겨넣는 좀 그런 수준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 4기통 구성이 주로 쓰이긴 하는데요. 반면에 V형 같은 경우는 6기통으로 실린더 숫자를 구성을 해도 엔진 길이가 4기통 수준으로 굉장히 짧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6기통 이상 되는 다기통 엔진을 차에 올릴 때 이 직렬로는 도저히 배치할 수 없는 그런 공간에도 V형 엔진은 그냥 뚝딱 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랜저라던가 K8 같은 양산차들을 보면요, 이 똑같은 모델인데도 4기통이 있고 6기통이 있고 이런 방식으로 파워트레인이 여러 가지 버전으로 나오잖아요. 이때 4기통 엔진은 직렬 배치를 쓰지만 6기통 엔진은 V형 레이아웃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죠. 이건 해외도 마찬가지예요. 포드 6세대 머스탱 같은 경우도 이 4기통부터 6기통, 8기통까지 파워트레인 라인업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4기통 같은 경우는 2.3L 배기량의 직렬 형태 엔진이었지만 6기통이랑 8기통은 모두 V형 배치를 가진 대배기량 엔진을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4기통 직렬 엔진이 들어갈 정도의 공간만 있다면 V형은 6기통 정도는 그냥 우습게 넣을 수 있을 정도로 공간 효율성이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직렬 배치랑 비교를 하면 그나마 엔진 블럭과 실린더가 양옆으로 비스듬히 눕혀져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도 그만큼 살짝 낮아지긴 하는데요. 사실 이건 좀 유의미한 수치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직렬 대비 V형
V형이 갖는 또 다른 이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점을 좀 살펴볼게요. 먼저 V형 엔진 같은 경우는 실린더가 좌우로 분리되는 그런 형태로 구성되기 때문에 제조 과정에서 있어서 이 실린더를 감싸고 있는 엔진 블록도 2개를 제작을 해야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캠샤프트 같은 부품도 숫자가 2배가 더 늘어나게 되고요. 타이밍 벨트의 길이도 더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부품 숫자가 늘어나고 사이즈가 커진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엔진 제조 과정에서 단가 상승을 발생시키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나중에 엔진을 수리한다거나 정비를 맡길 때 당연히 더 많은 부품값을 지출하게 되고요. 한마디로 직렬 엔진 대비 유지 보수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진동 억제력이에요. 직렬형 엔진은 진동을 억제하는 설계와 해결책이 굉장히 간단한 데 반해서 이 V형 엔진 같은 경우는 진동 억제를 위한 설계와 구조가 훨씬 더 복잡한 편입니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이 밸런스 샤프트 같은 부품이 또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V형 엔진은 이 생산부터 유지 관리까지 거의 전 과정에서 비용이 상승한다는 그런 단점을 갖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수평대항 엔진입니다. 이 앞에서 V형 엔진은 실린더를 좌우 대각선으로 살짝 벌려놓은 그런 형태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 실린더를 좌우로 더 벌려서 아예 바닥으로 평평하게 눕혀버리면 바로 수평대항 배치 엔진이 되는 거죠. 참고로 이 수평대항 엔진에서 피스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약간 복서들이 서로 주먹을 치고받는 그런 모습 같다고 해서 박서 엔진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거 엄밀히 따지면 모든 수평대항 엔진이 박서 엔진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 좌우 실린더가 똑같이 눕혀져 있는 형태라고 해도 피스톤이 서로 크랭크핀을 공유하느냐 아니면 따로 쓰느냐에 따라서 특성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박스 엔진 같은 경우는 크랭크핀을 공유하지 않다 보니까 좌우 피스톤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그런데 같은 크랭크핀을 쓰는 V플랫 엔진 같은 경우는 좌우 피스톤이 마치 한 몸처럼 좌우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더 일반적으로 쓰이는 박스 엔진을 기준으로 설명을 할게요. 우선 수평대항 배치 방식을 사용할 때 얻게 되는 최고의 장점은 바로 밸런스입니다. 기본적으로 직렬형이나 V형 엔진은 실린더가 위로 꼿꼿하게 서 있는 그런 형태죠. 반면에 수평대항 엔진은 실린더를 못 눕혀놓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자연히 엔진 자체의 높이가 낮아지게 되고요. 이걸 자동차에 올리게 되면 엔진룸 내부에 굉장히 깊숙하고 낮은 지점에 배치가 됩니다. 자동차에 있어서 이 낮은 무게중심이라는 거는 이 주행 안정성이라던가 밸런스, 코너링, 좌우 롤 억제 같은 이런 차체 거동 측면에 있어서 이 전방위적으로 장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핵심이에요. 박스 엔진을 쓰는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포르쉐가 있죠. 그리고 일본의 스바루 같은 경우도 몇 안 남은 박스 엔진을 고집하는 제조사 중 하나인데요. 대체로 이 브랜드들의 차량은 박스 엔진의 특성 때문에 스포츠성을 극대화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피스톤이 좌우로 움직이면서 서로의 움직임을 상쇄를 하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진동 자체도 적은 편이에요. 다만 이거는 6기통 이상일 때만 해당하는 얘기고 4기통 박스 엔진 같은 경우는 진동 감쇄 효과가 딱히 크지는 않아서 요거는 장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4기통 같은 경우는. 대신 수평대항 엔진은 단점 역시 명확합니다. 첫 번째로는 정비성을 꼽을 수가 있어요. 수평대항 엔진은 좌우로 실린더를 눕혀놨기 때문에 엔진의 앞뒤 길이는 짧지만 대신 좌우로는 굉장히 길어지게 돼요. 그래서 자동차에 엔진을 올리게 되면 이 엔진룸 좌우폭을 거의 꽉 채우게 되는데요. 이 구조가 차량의 정비성 측면에 있어서 엄청나게 단점을 유발하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특히 플러그나 코일 같은 점화계통 부품을 교체를 한다거나 아니면 엔진 헤드를 뜯어내는 그런 정비를 할 때 보면요. 이때 직렬형이나 V형 같은 경우는 엔진 헤드가 하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차 보네트만 열고 바로 정비를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박스 엔진은 엔진 헤드가 자동차 엔진룸 좌우 벽까지 꽉 채우고 있다 보니까 간단한 헤드 정비를 할 때도 차에서 엔진을 내려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일단 우선적으로는 미케닉한테는 일을 굉장히 귀찮고 번거롭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원인이 되고요. 동시에 소비자한테도 공인비를 폭등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수리할 때마다 비용을 엄청나게 지출하게 되는 그런 나비 효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V형과 마찬가지로 실린더 배치 레이아웃이 좌우로 갈라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품 숫자나 제작 단가 역시 직렬 엔진 대비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현재까지 설명한 이 세 가지 방식이 지금 양산차에서 주로 쓰이는 방식인데요. 이거 외에도 몇 가지 다른 유형이 있습니다. 우선 W형 엔진이 있는데요. 얘는 쉽게 말해서 V형 엔진의 실린더 각도를 조금 더 좁게 좁히고 V를 2개 붙여놓은 것 같은 그런 형상을 띠고 있는 엔진입니다. 그래서 엔진 단면을 정면에서 딱 바라보게 되면 알파벳 W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은 엔진 배치 방식인데요. 다만 엔진의 구조 자체가 진짜로 V형 2개를 단순히 붙여놓은 그런 설계인 건 아니고요. 굉장히 복잡한 설계를 갖고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어쨌든 이 W형 레이아웃은 엔진의 물리적인 길이를 크게 키우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많은 실린더를 꾸겨 넣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이다 보니까요. 주로 12기통 이상의 진짜 엄청 다기통 엔진을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폭스바겐 그룹의 기암급 모델에서 주로 이런 엔진 구조를 많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시다시피 이 구조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서 정비 난이도가 굉장히 빡세고 엔진의 제작 단가부터 유지 보수 비용까지 금액적인 부분에서 아주 그냥 대폭발하는 그런 엔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일반적인 엔진의 레이아웃과 전혀 다른 형태인 로터리 방식도 있는데요. 이 로터리 엔진은 우리에게 익숙한 길쭉한 실린더
안에 망치 형태의 피스톤이 들어있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요. 동그란 하우징 안에 삼각김밥 모양의 로터가 이게 회전을 하면서 동력을 발생시키는 그런 방식의 엔진이에요. 이 위아래라던가 좌우로 왕복 운동을 하는 도전적인 엔진과 비교를 하면 훨씬 가볍고 사이즈도 컴팩트하면서 오히려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더 고출력을 뽑아낼 수 있다는 이런 압도적인 장점이 있어요. 대신 단점도 압도적인데요. 우선 연비가 나쁘고 배출가스도 많이 발생을 하고요. 결정적으로 엔진 내부의 마모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내구성에 엄청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게다가 이 물리적인 운동 방향이 직선 운동이 아닌 회전 운동 방식이기 때문에 진동을 잡는 것도 상당히 복잡해요. 물론 과거에 마츠다가 이 르망 24시에서 이 로터리 엔진으로 출전을 해서 내구성을 입증한 사례가 있긴 한데요. 그래도 양산차 기준으로 본다면 대중 친화적인 방식은 아니었기 때문에 현재는 그 명맥이 끊긴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실린더 배치 방식에 따른 엔진별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물론 각자가 가진 장단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100년이 넘는 내연기관의 시대를 거쳐오면서 어느 정도 핵심적인 레이아웃은 거의 자리를 완벽하게 잡은 것 같죠. 아무쪼록 이번 영상이 자동차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저희 카통형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공유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카통형 에디터 조영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